두 번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상당히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헌정사상 대한민국에서 3번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있었는데 그중 2번이 추미애 장관이 한 겁니다. 한 번은 천정배 장관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을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불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왜 해임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한 면도날 논리로 추미애 장관의 해임 이유를 하나 둘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피의 사실 유포는 치명적입니다. 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마도 자신의 아들 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족들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정 절차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라임 사태도 그렇고 김건희 씨 등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논리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사단,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선 지검장들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된 이유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추미애 장관에게 직격탄을 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국회도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했는데 역시 변호사들답게 법리적으로 논리가 명확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등 모두 5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은 손을 떼라는 겁니다. 자, 한변은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나갔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지휘 감독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그 발동이 극히 자제돼야 한다. 70년 헌정사상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2번이 추미애 장관 임기 중이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규모 금융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윤 총장이 이미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하고 있었다. 검사 연루 의혹은 보고가 안 됐던 사안이므로 남용의 정도가 커 위법함이 명백하다. 자, 그러니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금융사기범 혐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사흘간의 감찰조사를 거친 것에 추미애 장관은 확신을 하고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변이 지적했듯이 이 검사 연루 의혹, 룸사롱에서 접대받았다 이 의혹은 보고가 안 됐던 사안입니다. 심지어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서울 남부지검장 박순천조차도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 비리 의혹은 윤 총장까지는 보고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윤석열이 검사 비위는 뭉갰다는 식으로 말합니까? 이거 명백한 허위 유포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거는 성사면 전 남부지검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보고를 냈고 지금 계약 수혈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이 추미애 라인이라고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정부 지검장 할 때 윤석열 총장 장모를 기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단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사건에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용의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의 정도가 커서 이거는 명백히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에 오른다면 추미애 장관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총장 및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돼서나 여건이 방어한 사안이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만 해도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가족들, 김건희 씨 또는 뭐 측근이라는 사람들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방어했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왜 니들이 갖고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이 도리어 왜 이거 수사 안 하냐고 길길이 뜁니다. 참으로 희한한 집단입니다. 민주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창탈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윤석열을 방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걸 같은 건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부분 혐의가 없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로 이들 사안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을 가지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제가 봐도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감정을 자제 못한 게 아닌가. 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참으로 기이합니다. 아울러 한편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부인, 가족, 본인, 측근 관련 의혹으로 언급한 내용 중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중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한 의혹을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피의사실 유포를 검찰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본인 입에서 지금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위법 부당함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은 1차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금은유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그 금은유착의 금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했다는 말도 공소장에 못 썼습니다. 그 많은 10명이 넘는 매머드 수사단이 검사들이 수사를 해놓고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역시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망신당했으면 되지 또 두 번 망신당하려고 하는지 아무튼 감정 컨트롤이 참으로 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식물총장이 아니라요 언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자리에 버텨서 식물총장으로 어떻게 처세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윤석열 총장 작심성토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과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이 정당하느냐? 왜 추미애는 사기꾼들만 말만 믿고 이렇게 추미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지 알 수 없다. 뭐 한마디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제고시키는데 그야말로 문정권의 정권 수호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점수를 따가지고 자기의 서울시장 또 아니면 대선 이런 목표를 정치적인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석열 총장을 제물로 삼고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추미애 수사지휘권의 잘못된 점이 뭔지 이러한 거의 또 추가적으로 김봉현 씨가 이 폭로한 2차 소신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고요.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그리고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의 지식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논리적 전개가 되어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칼럼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소개시켜주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의 이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렇게 다 최근에 추미애가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작게는 3건이고 크게는 2개예요. 짧게는 이제 한명숙 사건 그리고 크게는 채널A 사건과 라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기자마다 전문가마다 어떤 데서는 3건이다 어떤 데서는 2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추미애가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전부 다 사기꾼들의 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내린 수사지휘권은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기꾼이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기꾼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김봉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범죄 행각을 벌이고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1,0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기 혐의, 그 다음에 배임 증제, 그 다음에 범인 도피 혐의, 그 다음에 무고, 업무 방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면 범인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어쨌든 구속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봉현의 말에 놀아나서 칼의 춤을 추고 있다. 이것이 지금 추미애 비판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한명숙 총리 건과 관련해서는 재소자인 한모 씨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지시했느냐. 한시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18일 날 명령을 내려가지고 4개월째 감찰하고 있는데 소식이 간감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 한모 씨는 몇 년 지금 선고를 받은 지금 봉역 중에 있는 사람이냐면 사기 횡령 전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채널A 기자의 검은 유착 사건. 이거는 재소자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이 사람은 사기 등 징역 14년 6개월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보자 지모 씨. 이 사람은 사기 횡령 전과 오범입니다. 이 두 사기꾼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라. 그래서 채널A 기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이것도 소식이 간감해요. 그 다음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김봉현 이 사람 말을 듣고서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지난 10월 19일 날 발동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김봉현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과 그리고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정치인의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마구 흘러나왔다. 이게 추미애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실과 관련해서는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박순철은 누굽니까? 윤석열 장복 기소한 사람이에요. 추미애 사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친추미애. 이 사람이 피의 사실 누설은 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국감에서 발표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추미애 이거 장관직 내려놔야죠. 그죠? 그리고 이 야권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는 이미 3월부터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봉현이가 이런 로비 내용을 유포를 했고 그 유포한 내용이 이메일을 통해서 언론 기자들한테 퍼져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감쪽같이 김봉현이 말만 믿어요. 그 다음에 야권 정치인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 남부지검에서 5월부터 계좌 통신 내역을 추적해가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이것은 전 남부지검장 송사면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박순철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야권 정치인 수사는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김봉현의 주장만 추미애가 믿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윤 총장 처가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은 이 윤 총장 처가 수사는 지금 추미애의 제일 앞장서 있는 친추미애 인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이성윤이가 직접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나한테는 보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제가 짚을게요. 권익위가 이번에 추미애 이해충돌 된다고 봤어요? 안 된다고 봤어요? 안 된다고 봤죠? 그 이유는 뭡니까? 추미애가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 절대 검찰에 지시한 것도 없고 보고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해충돌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윤 총장도 자기 가족과 관련해서는 일체 보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지시도 안 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해충돌이 아니잖아요. 이해충돌이 아닌데 이해충돌이라고 해도 이성윤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윤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하냐고요. 이해충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추미애는 왜 권익의 말만 믿고 이렇게 윤 총장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 보면 아는데 엉터리 수사 지휘를 했느냐. 이런 것만 봐도 정치적 의혹, 정치적
의혹이 많이 되고 정치적인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를 전부 다 무시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오로지 윤석열을 때려잡자. 요렇게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SNS를 통해서 대검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저격하십시오. 요렇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감 출석에서 뭘 하느냐, 윤석열이가 뭘 어떻게 발언하느냐, 요런 지금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가 어제 선동이나 마찬가지의 이런 비판을 두고 나서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정의도 청주지검의 부장검사가 직격탄을 가했잖아요. 직격탄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윤 총장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오늘 있게 될 국정감사에서 총장이, 즉 식물총장이 동물총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 측에서 입수한 법무부를 통해서 이 검찰 입장을 일부 받았어요. 국감을 앞두고. 그걸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과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청법 기조를 추미애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는 서면 답변 내용이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권을 겨냥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하고, 그리고 이 추미애와 함께 코드를 맞추는 검사들은 영전하고, 이런 불합리한 인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 문제, 그 다음에 조직 개편에 관해서도 지금 특수부를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공판부 기능으로, 형사부 기능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특수부, 그 다음에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합수단, 이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라임 사건과 같은 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지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으로 본다면, 김봉현이 어제 밤에 폭로한 2차 서신을 통해서 보면, 강기정이한테 돈을 줬다고 해놓고서 안 줬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수원역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윤대진 수원지검장이 있을 때 영장 발부되는 것을 지연시켰다. 그래서 윤대진한테 로비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대진, 김봉현이라는 사람 얼굴 이름 석자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로부터 도피와 관련된 핸드폰을 어떻게 따돌리는지, 그리고 미행감시 이런 걸 어떻게 따돌리는지, 이런 것을 검찰 조력자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이 그걸 알려줄 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상갓집 갈 때 본인이 모시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총장이 이런 범죄인들 따라다니겠어요?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자기를 변호해줬던 전관 변호사, 검사 출신, 이 사람이 윤 총장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엄청나게 센 사람을 알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따라가겠어요? 총장이. 어떤 이 비판 소지가 또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봉현이가 얘기한 것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검찰의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추장관 지시의 문제점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다. 특히 말이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가 장관 지시할 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피의 사실도 유포 많이 하고. 그런데 이 피의 사실이 검찰 개혁, 피의 사실이야 이미 조국 때 만들어졌지만, 검찰 개혁은 지난 9월 달에 개혁안이 공표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 김봉현이는 지난 4월 달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에 단행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윤석열이가 무시하고 있다. 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옵티머스, 지금 현재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옵티머스 로비 자금의 조성 경로를 포착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는 뭐냐면 이 셉틸리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윤석호 변호사, 윤석호 이사의 부인하고 그 다음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부인 둘이 대주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비자금 경유주 역할을 했던 셉틸리언이 이 IT 업체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IT 업체가 사실상 결손 범인이에요. 그래서 이 IT 업체를 말하자면 로비 자금에 조성하는 통로로 이용을 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최동욱과 이재명이가 지난 5월에 만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봉현 물류단지 땅 둘이 만난 이후로 40억 밖에 안 하던 땅이 220억 원짜리로 지금 올라갔다. 인상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본래 NH 투자증권에서 주도적으로 80% 이상을 팔았는데 하마터면 은행에서도 팔 뻔했다. 근데 은행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인데요. 이 전영기 칼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즘 소크라테스가 우리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인용해서 논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부분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소크라테스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테네 시민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마지막을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운명을 향해 가는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말로 장식한다. 오늘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대검 국정감사에서 그들은 펀드 사기꾼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죽는다 해서 형사법적 사실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진실은 남아있을 테니 어느 쪽 운명이 나을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고 정권은 바뀌기 마련이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해 진실이 드러나면 사기꾼의 말만 믿고 칼춤을 춘 법무장관 추미애나 현 집권당 실세들은 순식간에 적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법과 증거가 아니라 힘과 진술에 의해 정의가 결정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오래된 습관이다. 이 정권의 추종 세력이나 친여 언론의 행태가 대체로 그러하다. 권력의 보호를 받는 사기꾼의 진술에 온 세상이 놀아난다. 헛물만 켜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 다른 거짓의 향연이 반복되곤 했다. 윤석열에 대한 거짓 칼춤은 벌써 세 번째다. 첫 번째, 한겨레 신문이 저지른 윤중천 진술의 뻥튀기 사건이다. 윤중천은 사기 등 혐의로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윤중천이 2014년에 진술했다는 윤석열 검사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드러났던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말 한 조각을 한겨레 신문이 6년 뒤인 작년에 발견하고 이를 뻥튀기해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라고 기사화한 것이다. 기사가 나가자 윤중천이 이를 즉각 부인하고 윤 총장이 한겨레 기사를 허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윤석열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한겨레는 사기 범죄자 윤중천의 한마디를 금과 억지로 여겨 사실처럼 둔갑시킨 데다 과장까지 더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간 시점인 2019년 10월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던 때여서 집권 세력은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의 재료로 이 기사를 활용했다. 2020년 5월 한겨레가 부정확한 보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윤석열 접대 논란은 이어졌다. 7개월 만에 사실관계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사이 윤석열의 검찰은 무슨 범죄 집단처럼 난도질 당했다. 검사들을 권력의 입맛대로 잡아들 수 있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추미애가 새 법무장관에 올라 세 차례 인사로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쪼갰다. 윤석열은 홀로 정신만 남아있는 듯 하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건 제 의견인데, 지난번에는
조국 좋을 때는 윤석열 별장 접대 요거였는데 지금은 이 김봉현 사건과 관련된 현 여권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가족을 들이밀어가지고 지금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 요것이 제가 추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짓 사건은 2020년 3월에 터져 7월에 수그러들었다. 윤석열의 측근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이른바 검언 유착 파문이다.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한 검언 유착서는 MBC가 사기 전과자로 여러 번 수감된 적이 있는 지모 씨의 말을 토대로 처음 기사화했는데 이 내용을 더 강화해 보도한 KBS가 오보를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MBC와 KBS는 서로 경쟁하듯 한동훈과 이동재의 대화 녹취록에 지도하는 검찰의 유시민 범죄 만들기 기획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 보도하였다. 추미애파 애완 검사들은 검언 유착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의 6탄 공격까지 해댔으나 증명에 실패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방송사들의 악마적 편집과 보도는 힘을 잃었다. 결국 한동훈 검사장의 유시민 범죄자 만들기 기획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배우설도 사라졌다. 4개월 만에 윤석열과 그 측근의 검언 유착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그 사이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가 된 민주당 권력은 묻지마 윤석열 죽이기 체제로 촘촘하게 재편되었다. 그들은 오늘 국감에서 임기가 엄연히 남아있는 윤석열한테 왜 그만두지 않느냐고 때를 지어 호통칠 것이다. 물론 윤석열이 그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다. 세 번째, 사기꾼을 활용한 윤석열 죽이기엔 어용 언론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섰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는 한겨레, 하나는 MBC와 KBS잖아요. 이번에는 추미애가 나섰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봉현은 시중에서 1조 6천억 원을 끌어모아 천여 명의 돈 5천억 원을 꿀꺽 삼킨 시대의 사모펀드 범죄자다. 금융사기의 오랜 역사에서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이런 규모의 범죄 행각엔 7세 권력의 비호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이 추미애한테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면서 수사팀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고 한 말은 그가 표적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추미애 장관은 엉뚱하게 검찰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사기 범죄자 김봉현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줬다고 할 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니 야당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술을 하자 득달같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칼끝을 돌렸다. 추미애 장관에겐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감싸기보다 범인 잡는 검찰총장에 대한 미움이 더 큰 모양이다. 추 장관과 민주당 사람들은 왜 범죄자를 쫓는 사람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무엇이 그리 챙기는 것일까? 윤석열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정권의 시도들은 사기꾼의 말만 믿고 앞뒤 재지 않고 몰아붙이다 정반대의 증거가 나옴으로써 순식간에 허망해지는 공통점이 있다.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의 말을 신봉한 사건도 비슷하게 귀결될지 모른다. 진행 형태가 과거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진술은 구명운동이 목표이기에 조금만 지나면 앞뒤가 안 맞고 자가 당착에 빠지기 일수다. 힘으로 지켜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때 추미애의 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한겨레발 윤석열 때려잡기가 7개월 유지됐고 KBS, MBC 두 방송의 경쟁적 협공이 4개월 진행됐으니 이번 추미애의 갈춤은 그보다 더 짧을 것인가. 사람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짓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진실이 허무한 거짓을 몰아내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검찰개혁은 알고 보니 수사자라는 검사들을 축출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시민의 생활은 아랑곳 않고 부패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검찰개혁으로 법은 죽었다. 그들은 법과 공정을 테러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경적들의 고발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규탄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으로 지킨 신앙 같은 신념은 진실이 거짓보다 오래 간다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피하기보다 비열함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죽음은 진실을 지킨 사람에게 내려지는 판결이요. 비열함은 거짓으로 남을 죽인 사람이 받게 될 판결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비열함을 남기느냐 아니냐의 문제.